자, 이제 속속 개학을 하고 있네요. 여름 동안 일단 애쓰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더웠잖아요. 요즘은 조금 찬바람이 불면서 훨씬 생활하기가 낫더라고요. 오늘 공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1년 전부터 부탁을 드렸었고 이제야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가 총 5종 시리즈인데요. 사실은 이제 보통 요런 거는 요렇게 학년에 맞춰서 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서는 사실 다 구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도서입니다. 게린북스에서 나온 그림으로 보는 시리즈 5종 오늘 함께 할 건데요. 3일간 전품목 37%의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강추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그 한국사나 세계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할 때 저학년이 접할 수 있는 그 약간 독보적인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화가 살짝 나는 만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그 글과 그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할 그런 책들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한국사입니다. 지금 그 총 5종의 시리즈가 모두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요 5권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이렇게 5권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를 이렇게 안에 보시면 여기 지금 먼저 앞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을 사실은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5학년에 이제 한국 통사 전체를 배우기 전에 조금씩 저학년 때부터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보면 여기 집필진이 나오는데 그 초등 역사 교사,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중심으로 초중 교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 선생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좋고 그 우수도서로도 유명한 책이죠. 안에 이렇게 보면 그림들이 일단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글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서 한국사가 처음에 이제 전체 글밥책으로 접하면 아이가 좀 지루하고 내용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같이 되어 있고 안에 실제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익한데 내용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책은 아이에게 읽히면서 EBS에 보면 그 영상이 있어요. 스토리 한국사라는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 이 내용 이해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인물입니다. 요거는 제가 인물 아이들이 이제 위인전 들어가기 전에 고학년의 위인전이 이제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읽힐 수 있는 위인들이에요. 그리고 교과서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과서의 내용이 좀 아이가 자세히 모르네? 이순신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나왔는데 깊이 있게 읽어주고 싶네? 했을 때 이 책으로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교과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지금 사회 4-1과 그 다음에 국어 4-1 교과서입니다. 여기 사회 이렇게 먼저 보면 중간중간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장영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름방학 때 4학년 1학기를 복습해주면서 이 장영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이제 궁금해졌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책을 보면 이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장영실에 대해서 있는데요. 장영실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꽤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아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옛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장영실이 태종 때 발췌하게 돼서 세종 때 굉장히 다양한 발명품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실물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경루에 대해서 나와요. 아이가 제가 물어보니까 너 공부했잖아 이랬더니 물시계 요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시계 이 자경루에 대한 원리 같은 것도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영상으로 자경루를 검색해서 원리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천문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문학에 대해서 아이가 일식도 궁금하고, 그리고 엄마 최근에 명왕성이 퇴출됐대,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영상도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중심 인물을 가지고 다각화해서 이제 사건들도 찾아보고 관련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사들은 여기에 지금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한 권으로 이렇게 업적도 많고 워낙 이제 위대한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형태를 시대별로 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뭐 도전하는 인물, 뭐 정의로운 인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1학년 사실 친구부터 6학년까지 계속 이렇게 그 교과 학습을 할 때마다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찾아서 한 번 또 보고, 한 번으로 사실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 요 인물사랑 한국사를 사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해서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한국사의 내용에 뭐 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조선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세종에 대한 거라든지 정도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는 형태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천으로는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보기 시작해서 지금 4학년까지 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데, 1학년 친구한테는 좀 스토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요런 인물이 있는데 얘기로 좀 풀어주다가 아이가 좀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5, 6학년 친구들까지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3종. 요거는 세계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세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국지, 요렇게 이제 3종으로 제가 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왜냐면 모두 사실 세계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세계사를 그 아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역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릭터 접어 만들기. 왜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캐릭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여기 안에 한번 볼까요? 애들이 만들어 보면 뭔가 기억으로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의 특징만 잘 알아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요거는 진짜 1학년 친구들도 이야기책 읽듯이 하면 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 서양 어떤 역사, 철학, 예술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잘 아이가 이해하면 상상력이나 창의력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저는 세계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부터 출발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5종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세계사 실습입니다. 이제 아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각 지역 세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권부터 세계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계사를 초등사회와 중학교 역사의 교과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사실 그 중학교 때 이렇게 하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문명 나오고 안에 뭐 각종 이제 용어들이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나오기 전에 이게 뭔지 한 번씩 이렇게 좀 알아두고 하면 내용이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느낌 오시죠? 재밌어요. 네, 세계사의 글책을 읽으면 용어도 어렵고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재밌고, 여기 보면 세계사 속 한국사라고 있잖아요. 이 흐름에 이제 이어가다가 그 시기에 맞는 한국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흐름 정리와 함께 그 요약된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삼국지인데요. 저는 사실 삼국지를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개인적으로는 막 재밌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삼국지 한 100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삼국지는 호불호가 그래도 있구나. 근데 그때는 어려운 글책으로 읽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재밌게 그림으로 만약에 접하고 글책으로 넘어갔었으면 훨씬 재밌게 잘 읽었을 텐데 이 과정이 우리 때는 없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고, 삼국지의 의미는 사실 이게 중국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랑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제 왕들이 소개될 때도 중국은 무슨 나라 때, 명나라 때, 뭐 중국의 어떤 시대 때, 중국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국사를 이해하면서도 이게 중국사를 같이 하면 그 이해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중국사를 알다 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궁금하다 보니까 세계사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편하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권의 시리즈로 해서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이 책이 사실 두께감이 한 권이 꽤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이가 이 책을 읽는데 저희는 한 권의 책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 낙권으로 보면 10번에서 한 30번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읽으면 한국사의 흐름 같은 게 조금 그래도 잡히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중간의 인물들에 대해서 아까 인물사를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한국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세계의 역사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세계사를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5종에 이어서 요건 이렇게 보시면 완전 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는 완전 정복 쓰기, 놀이,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국사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사에만 같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활동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독후 활동을 할 때 한국사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가 끌어주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뭐 스토리 전개도 좀 빠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좀 길게 그 지식으로 좀 남겨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그냥 다른 책들은 그냥 읽으면서 이건 어때 이렇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지리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요거는 한국사 쓰기, 놀이, 시험 중에 쓰기입니다. 쓰기는 이렇게 안에 똑같이 본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사 일기를 쓴다거나, 예, 실제로 쓰기까지 다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주차별로 어떤 학습들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복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써보면 확실히 아이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놀이북 한번 볼까요? 놀이는 말 그대로 놀이. 독후 활동 중에서 아이가 하고 나서 뭔가 만들고 뭐 이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놀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그거는 좀 학습적이라면 요거는 아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입니다. 한국사는 사실 대학 입시에서도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봤을 때 약간 문제집처럼 실제로 읽고 나서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냐면, 먼저 봤을 때 아이가 놀이에 관심이 있어요. 책을 읽어보고. 그럼 놀이를 먼저 시작하셔도 되는데, 먼저는 책을 가지고 몇 번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읽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요거 놀이도 나랑 같이 해볼래 하고 보여줄 수도 있고, 아이에게 그 해당한 섹션을 읽고 난 다음에 한국사 파트의 요 부분을 가지고 쓰기 활동을 하나 해도 되고, 항상 사실 정해진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요거를 그 주에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역시도 아이랑 같이 다시 읽으면서 내가 신화를 이렇게까지 몰랐나 할 정도로 새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아이랑 똑같이 이 활동북을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같이 해주시면 좋죠. 뭐 여기 다양하게 사실 있어요. 색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이들이 저는 책 보고 스스로 캐릭터를 많이 그려서 놀았거든요. 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들이 말하자면 여기 다 담겨 있으니 요걸 가지고 집에서 활용하시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이제 저희가 따로 이렇게 5종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요 놀이북을 포함한 세트,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5권과 3권 이런 식으로 8권 구성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서로 5종을 소개해 드렸고, 이렇게 활동부까지 해서 총 8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이제 구매가 지마켓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쿠폰을 지금 5종까지 2가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2개의 쿠폰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종으로 도서만 구매하시면 이게 낙권으로 지금 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풀셋이 44,000원. 근데 저희가 37% 지금 할인해서 27,7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괜찮죠, 이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내가 활동복을 나는 필요해. 아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면서 이렇게 활동 같이 하고 싶어 하면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3개의 3종 시리즈가 같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낙권이 지금 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8개의 가격이 6만원 정가에서 37% 역시 할인해서 37,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면 저학년 친구, 특히 1학년, 이제 초등학교 7살, 1학년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는 처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쭉 읽다가, 좀 이런 신화류도 재밌고 역사에 좀 관심을 갖네 하면 1학년, 2학년 친구부터 한국사랑 세계사를 같이 읽어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남자친구들은 특히 이 약간 무협지처럼 이게 삼국지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삼국지를 또 선택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필수로 생각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한국사, 세계사는 반드시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한국사 인물은 아이가 그 교과서에 그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정말 자신 있게 선생님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사임당이 나오면 신사임당에서 줄줄줄줄 친구들보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한 단원을 거쳐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도 아이가 좀 깊이 있게 한 권 가져가서 읽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얘기하더라고요. 3일간 이용하시고요. 또 혹시 이제 구매하시다가나 아니면 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회가 사실 1년에 지금 한 번 정도 하는 도서라서 기억하셨다가 꼭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